소리로 전하는 다정한 책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곤입니다. 오늘은 일본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신작 에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행 에세이인 여행 드롭이라는 책이고요. 초판 한정으로 필사 다이어리를 주더라고요. 책과 동일한 표지의 노트인데 스케줄러뿐만 아니라 책에 문장과 사파가 실려 있어서 또 한 권의 책을 선물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의 저자인 에쿠니 가오리는 1964년 도쿄에서 태어났고 1989년 409 레드클리프로 페미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 문학 최고의 감성 작가로 불리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냉정과 열정 사이, 도쿄타워, 우는 어른 등등 수많은 작품으로 독자들과 활발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여행에 대한 기억, 생각, 감정 등을 경험과 사물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풍과 당일치기 여행의 차이점이라든지 경유를 여행 이상으로 여행스럽다고 한다든지 또 낯선 백화점을 방문하는 일이 여행과 다름없다든가 타인에게 받은 외국 과자를 먹으며 그들의 여행을 떠올린다든지 여행지에서 만난 동물들이 왜 사람보다 더 오래 기억나는지 누군가가 남긴 여행 기념품을 통해 그를 기억하기도 하고 낯선 여행지의 화장실에서 만난 탈취제를 보며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는 등 여행지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사물을 통해서도 여행을 떠올리는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제 일상에서도 여행의 모습을 찾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중 짧은 이야기 2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디오 방송이 가진 힘과 하나의 과자로 다른 상상을 하는 외국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 들려드릴게요. 밀려 나오는 힘. 라디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라디오가 지닌 압도적인 밀려 나오는 힘에 대해서. 1년 전에 인터넷 라디오를 샀다. 젊은 친구가 설치해 주었는데 스위치가 없는 대신 손으로 톡 치면 소리가 나온다. 소리를 끄고 싶을 때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해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 라디오는 나 같은 아날로그 인간에게는 거의 알라딘의 마법 램프, 하늘을 나는 양탄자, 그림 동화에서 어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는 넙치. 공기가 밀려 나오니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북유럽 방송을 틀면 방의 공기가 단박 북유럽처럼 달라지고 미국 방송을 틀면 실내가 바로 미국이 된다. 재미있다. 어느 방송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방이 중국으로, 스페인으로, 물론 일본 방송도 틀 수 있으니 쇼난으로 변한다.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여행지에 있는 것 같다. 이는 라디오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령 텔레비전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본들 화면에 북유럽이나 미국 또는 중국의 거리 풍경과 자연과 사람들이 비친들 텔레비전이 있는 방이 그 나라가 된 듯한 기분은 들지 않는다. 외국의 공기는 네모난 화면 속에 브라운관 저편 어느 먼 곳에 있을 뿐 이쪽으로 밀려오지 않는다. 소리는 한없이 자유롭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방에 떠다닌다. 사방을 채운다. 24시간 쉬지 않고 뉴스를 송출하는 뉴욕 방송을 가장 즐겨 듣는다. 처음에는 그 방송을 들으면 영어 실력이 조금은 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도 있었지만
광고의 프리다이얼 번호와 텐텐 윈즈라고 노래하는 듯한 발음으로 되풀이되는 방송국 이름이나 기억했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재미있다. 생방송이라서 당연히 시차가 있는데 저녁 때 들으면 아나운서가 굿모닝이라고 한다. 그곳은 이른 아침인 것이다. 그리고 그 시차가 도리어 현실감을 높인다. 이 목소리는 정말 지금의 목소리이다. 이른 아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프로그램을 저녁 때 여기 있는 나도 지금 듣고 있다는 현실감이다. 일기예보, 교통정보, 광고, 등장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굿모닝. 자신이 아침 햇살로 환한 부엌에 있고 거기에 커피 향마저 풍기는 듯한 착각이 든다. 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행, 도라에몽에 등장하는 어디로든 문이 아닐까? 커피타임. 커피조이라는 이름의 과자가 있다. 나는 이름 그대로 커피 맛이 나는 그 얇은 비스킷을 좋아해서 늘 몇 박스는 쟁여놓는다. 박스에 커피가 담긴 잔과 비스킷과 커피 원두 사진이 인쇄되어 있다. 표면에 설탕을 뿌린 그 갈색 과자는 정말 얇아서 깨물면 살얼음을 밟았을 때처럼 사사삭 깨진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과자라서 나는 이 과자를 먹을 때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상상한다. 커피조이라고 커다랗게 인쇄된 글자 밑에 코피초이라는 조그만 글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을까 싶다. 더운 나라일 듯하다. 바다가 있고 사원이 있다. 잎이 두터운 식물이 왕성하게 자란다. 코코넛 열매도 있으리라. 하지만 도시 중심은 번화해서 차도 많고 사람도 많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많다. 코끼리도 걸어다닌다. 과일과 아이스 캔디와 꼬치구이를 파는 노점이 줄지어 있다. 그 나라의 소녀들은 모두 수줍음을 많이 타고 소년들은 모두 날래다. 사실이 어떤지는 차치하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과자를 먹는데 바로 얼마 전 과자 박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걸 발견했다. 커피와 비스킷과 원두 사진이 두드러져 그 배경에 부엽게 그려진 풍경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유럽의 거리 풍경과 달이 곤돌라에 탄 남녀, 그 옆에 이탈리안 모먼트라는 손글씨체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나는 놀란 나머지 이탈리안 모먼트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일본의 슈퍼마켓에서 이 과자를 산 나는 인도네시아를 상상하면서 먹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상상하면서 먹는다는 말이지. 곤돌라가 있으니 베니스일 것이다. 베니스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여정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곳은 색감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는 밤의 수면이 요염했다. 곤돌라의 사공은 정말 모두 노래를 부를까? 줄무늬 셔츠를 입고. 인도네시아를 상상하면서 이탈리아도 상상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분주한 커피타임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듯 달콤한 그리움이 가득한 작가의 여행 이야기는 책을 통해 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담 출판사에서 펴낸 에쿠니 가오리 작가의 에세이 여행 드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늘 감사합니다.